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의 중동붐을 목표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두 나라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번 순방 성과 그리고 뒷얘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귀국했다고 저희가 기사로 확인했는데 예, 짐도 못 푸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피곤하실 텐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박 6일 동안의 순방이었고 경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하면 중동 빅3의 107조 원 운동장이 열렸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평가고요.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제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성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큰, 아주 풍성한 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 카타르 두 나라하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이번에 가가지고 저희가 계약 맺고 MOU를 한 것만 이렇게 합쳐보니까 예. 한 200억 불이 좀 넘습니다. 예. 아주 큰 성과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나라가 다 80년대생의 젊은 지도자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85년생, 예. 카타르는 80년생이고 이 두 나라가 공히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의 어떤 그 기본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데 예. 즉 오일이나 가스가 아니라 첨단 산업, 원전, 방산, AI. 카타르는 이제 방산하고 AI인데요. 네. 이런 그 새로운 협력 사업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다. 예.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주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파트너까지 됐고요. 그럼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 건 MOU가 이제 계약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역할도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MOU는 계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액수에는 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 UAE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상이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약속을 한 MOU는 사실은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많고 실제로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 290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예. 한 60% 정도가 굉장히 오. 구체적인 얘기에 오가고 있고 예. 이미 합의한 것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이제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뭐 700조짜리라는 네옴시티인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 정말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것인데 전체가 5천억 불이니까 말씀처럼 한 700조쯤 되고 크게 4덩이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업, 즉 라인시티 사업이 지금 벌써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수주를 해서 이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천억 700조? 700조. 예. 700조의 절반은 아니고 네 덩이 개 중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뭐냐면 라인시티 사업입니다. 예. 200m 폭에 500m 높이로 170km의 선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예. 하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 수준의 그런 것인데 1단계 2.4km, 즉 바꿔 얘기하면 롯데월드 높이의 건물을 2.4km를 이어서 짓겠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그 이제 맞는 골조 사업, 기초 공사 사업에 예. 중국 컨소시엄이 반이고 오. 우리 컨소시엄이 반이고 둘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네옴시티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 인터뷰도 몇 번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2.4km에 달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예. 그거는 사우디 정부가 전부 출자를 해서 짓기로 했으니까 이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0km가 나가니까 좀 세월이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생각하지만 네. 이번에 우리가 잘 이제 첫 발을 잘 내딛었으니까 잘 네. 하면 계속 우리 건설업체에 수십 년간의 일감이 생길 수 있다. 수십 년 동안의 일감.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 중에 좀 눈길을 많이 끌었던 게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럼장으로 같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함께. 이게 일단 왕세자가 운전을 해서 대통령을 모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재밌게 생각을 해보면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 운전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날 찾아와서 누가 셌던데 23분 동안 예. 두 분이서만 얘기를 하고 예. 또 운전을 하고 오는 시간도 한 10분 이상? 그러니까 30여 분 동안은 통역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통역만 계속했습니까? 근데 그 빈살만 그 왕세자가 그 운전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예.
세 번째라고 합니다. 정상을 모신 게 세 번째라고 세 합니까?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랍권 정상들끼리는 그런 걸 좀 하는데 아, 아랍권이 아닌 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예. 아주 특별한 대우를 했다.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0여 분이면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후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속내까지 다 얘기를 털어놓고 예. 빈살만이 원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우디가 이제 오일만 팔고 사는 이제 네.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빈살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년생이니까 37이죠. 예. 37인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30년, 40년, 50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하는 동안은 사우디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파트너가 좀 돼달라.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우리 대기업들이 왔을 때 예. 중동 지역 전체의 어떤 본부나 사무소를 사우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 사우디를 거점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어. 방산 얘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산 얘기 꺼내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우디에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계약이 거의 성사 직전입니까? 네, 계약을 사우디 관리 표현을 빌면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럼 사인만 남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조금 협상은 해야 되겠지만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우디는 그 방산에 어떤 무기를 이제 살지 예. 얼마만큼 살지 자체가 다 군사 기밀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지금 예. 제 입이 봉해져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계약 더 사인을 잘해야겠는데. 했으면 계약에 사인했으면 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아직 계약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규모 자체가 수조 원 규모니까 아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조금 돌려서 드려야겠네요. 일단 언론에서는 지대공 요격 무기죠. 천궁2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랑 4조 7천억 원 정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입니까? 하여튼 이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네, 근데 규모가 굉장히 네. 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무기 종류가 뭐라는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그냥 언론 보도 소개해드린 거고요. 예, 뭐 규모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우디와 계약이 되면 이게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도 좀 계약을 더 많이 틀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UAE하고 크게 보시면 저희가 유럽하고 방산 네.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UAE가 우리 무기를 좀 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도 또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우디가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카타르가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큰 지금 파급 효과가 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일단 자유연대에 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중동은 전쟁 중이고요.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과 더 가까운 쪽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윤석열 외교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합니다. 예. 아주 아주 끈끈하죠. 근데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다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랑 가치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상호 존중, 공동의 이익, 그리고 그 나라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말하자면 이제 그 룰을 지킬 생각이 있으면 저희하고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예. 확보하는 것인데 가치가 다른 나라들하고도 예. 서로 간의 룰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부산 엑스포를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가 경쟁자예요. 혹시 그 단둘이 계실 때 뭐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쪽도 얘기를 안 했고 예. 우리도 얘기를 안 했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한국이 엑스포라고 하는 굉장히 서로 간에 중요한 일로 경쟁을 한다. 네. 그럼 거북해서 서로 안 만날 겁니다. 보통 생각하시면. 네. 근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284 사태 때문에 지역 정세가 좀 불안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꼭 좀 모시라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포스트 올 시대에 대비한 핵심 협력 파트너인 한국하고 예.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이런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지역 정세가 좀 불안해졌다고 혹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까봐 꼭 오시라고 또 초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한 사우디는 이런 관계에서도 협력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끈끈하겠습니까? 앞으로. 네. 네, 그 사우디가 공동성명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됐잖아요. 혹시 우리 정부의
구상하고 있는 좀 액션 플랜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 공동 성명 자체가 이제 사우디가 이팔 사태 관련해서 예. 사우디가 보고 있는 입장, 우리 입장이 100%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최대 이제 공통 분모를 뽑아서 예. 예, 서로 합의를 한 것이고 음. 저희도 굉장히 편안한 입장이고 네. 사우디도 편안한 입장입니다. 즉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네. 그렇게 편안한 입장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좋고 두 정상 사이에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일단 민간인 피해 지원 네. 이건 이제 사우디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고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우리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가자 난민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예. 게 있습니다. 사우디도 있고요. 예.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빨리 회복하고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민간인들의 지원,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협력, 전략적인 대화도 앞으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수장을 모셨으니까 현안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아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시진핑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오겠다는 확실한 이제 약속은 안 한 것 같은데 예. 오게 되면은 저희도 뭐 작년에도 그 G20 정상회의 때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네. 서로 여건이 맞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중국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위급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서로 조금씩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예. 예. 그거랑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일중 정상회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인데 지난 4년 동안 안 열렸거든요. 예. 주로 이제 중국이 안 하겠다고 예. 했죠. 근데 8월 달에 중국이 태도를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의논하자.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한일중 외교장관들이 먼저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 시기하고 또 의제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11월이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연내 정상들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연내도 있습니다만은 뭐 해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의장국입니다. 아, 예. 의장국 하는 동안에 예.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는 확실히 공고해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중국에서 그 600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이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정부의 어떤 선명한 외교 노선이 북한 인권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겠죠. 첫째는 그 이제 중국이 그 누가 됐든 탈북민을 됐든 누가 됐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기 싫다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국제법에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자유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된다. 이게 그 원어를 쓰면은 뭐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건 다들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강제로 북송한 건 잘못된 일이고 예. 과거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서 처음 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서 생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 정부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합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3차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예고했던 게 이번 달이잖아요. 10월이요. 맞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동향이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 실패를 하고 예. 두 번째 실패를 하고서는 좀 급했는지 10월 중에 쏘겠다고 예고를 했죠. 예.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예. 어차피 어차피 쏠 겁니다. 어떻게 예.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를 이제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네. 뭐 군사적으로 위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우리 정찰 자산이 그냥 땅에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예. 그래서 이런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네. 저희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 안 되셨는데 스튜디오에 나와서 직접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태용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